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앙마이 라이프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태국과 관련해 아주 황당한 가짜 뉴스들이 여럿 올라오더라고요. 몇 가지 보실까요? 한국 보복의 태국 재벌들도 파산 직전. 싸그리 아작 폭망한 태국 상황. 초토화된 태국 수직 낙하, 국가 혼수 상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7천만 국민 절규. 태국이 마음만 먹으면 3일 안에 점령 가능. 단지 태국만 검색해도 정말 돈 없는 콘텐츠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됩니다. 썸네일만 봐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보지 못할 정도인데요. 심지어 콘텐츠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고 어이없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과연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황당하게도 조회수와 추천수가 많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팩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해시태그를 보면 콘텐츠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이것저것 갖다 붙여뒀어요.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서로가 내용을 복사해가며 제목만 바꿔 여러 번 올리며 조회수 장사를 하는데 제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맙시다. 대부분 국뽕 테마 채널이던데 이런 게 오히려 나라 욕먹이는 거예요.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마구잡이로 퍼지다 보니 진짜 무슨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태국에서 무슨 난리가 나고 계엄령의 구태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정작 태국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런 콘텐츠 보면서 국뽕에 쩔어서 태국을 비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미 태국에 계신 몇몇 유튜버들이 그렇지 않다고 영상들을 올렸는데요. 저도 태국을 주제로 하는 채널이니만큼 이와 관련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팁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DC인사이드나 네이버 카페 같은 커뮤니티인데요. 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태국인들을 위한 태국어로 운영되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메인 화면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까올리. 한국 주제 게시판에 전면에 메인 테마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여행, 배우, 음식, 패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인데요. 신기하게도 특정 국가를 주제로 하는 게시판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무려 가장 좋아하는 일본이나 친하게 지내는 중국 게시판도 없어요. 한국 게시판을 제외하면 모두 태국 로컬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태국인들에게 그만큼 관심사라는 이야기죠. 한국 방으로 들어가면요. 한국의 오늘 날씨와 환율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국과 관련된 여러 화제들을 테마로 잡아뒀는데요. 삼겹살, 한국어, 경기도, 떡볶이, 대구, 제주도, 비빔밥, 김치 등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방송 일정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한국 커뮤니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최근 블랙핑크의 로제가 아파트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몇몇 분이 관련 영상에 태국인들은 리사 때문에 나머지 멤버들을 보이콧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다 가짜 뉴스거나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올라온 추천 게시글과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로제는 K-팝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차트 10위 진입이라는 제목입니다. 게시물 내용은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가 싸이와 BTS, 지민, 정국 다음으로 역사적 차트인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반응을 보시죠. 역시 예상대로 로제는 아티스트네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아서 솔로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장 잘하고 특기인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네요. 정규 앨범이 나오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로제의 노래는 정말 깊이가 있어요. 멤버들과는 다른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예술가적 영혼이 매우 강하고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느낌이 나요. 제니와 리사의 경우에는 노래나 춤에서 아직 한국적인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로제의 음악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래도 모든 멤버들이 다 좋지만 제 최애는 리사예요. 당연한 결과네요. 음악도 좋고 곡의 테마와 뮤직비디오, 특히 브루노와 로제의 목소리가 서로 잘 어우러져요. 최근 3, 4년 동안 아티스트들이 90년대와 2000년대의 음악과 패션을 현대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옛날 감성이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요소가 잘 섞여 있어서 균형이 완벽해요.
뮤직비디오의 스타일도 색감이나 연출 효과를 보면 그 시대 음악이 생각나요. 이러다가 1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게시물에는 47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리사가 더 훌륭하다느니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댓글이 축하하는 긍정적인 내용뿐입니다. 물론 몇몇의 다른 멤버 극성 팬들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누구도 이번 성과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게시물과 댓글을 봐도 그래요. 이게 진짜냐? 매우 강력하다. 로제의 재능이 넘친다. 사랑하고 응원한다. 등등. 태국이 혐한을 한다는 둥, 한국에게 국어를 한다는 둥. 어이없는 뉴스들이 무색하게 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친절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거리에 나가봐도 태국인들은 항상 미소로 반기고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인사를 건네죠. 지금까지 보셨던 판팀에 직접 들어가셔서 사이트 번역을 켜고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딱히 한국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게시물들이 없어요. 물론 비판적이거나 삐딱하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한국인들이 각종 게시판에서 안티성 게시물을 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태국에서 대세적으로 혐한을 하고 한국을 보이콧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혐한 이야기가 어디서 흘러나오게 된 것이냐? 물론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에 분명 태국에서 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던 게 사실이고 확실히 예전에 비해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커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 관광협회 부회장이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한국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일본 매체와 인터뷰를 한 만큼 더 이상 일본을 띄워주기 위해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인으로서 듣기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제가 티라서 그런 건지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완전히 무시할 이야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과 중국이 분명 관광 자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평소 한국인들이 국내 여행보다 일본 여행을 선호하는 것만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방일 외국인 중 1위는 한국인이었는데요. 무려 700만 명이나 일본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8월까지 누계가 600만 명에 이른다니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3일절만 해도 20만 명이 넘게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군요. 지난해 대비 15에서 20% 정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니 올해 방일 여행객은 대략 850만 명 정도 되겠네요. 한편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한 해 1100만 명 수준입니다. 중국은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9천만 명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1700만 명이 넘는다는군요. 중국의 경우는 한한령과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서로 왕래가 줄었고 반중 정서에다가 비자를 받아야 되는 곳이다 보니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워낙 넓은 대륙과 문화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나아지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 한국인 450만 명 정도가 중국을 찾았더라고요. 즉 한국인으로서 주변국에 비교당하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제3국의 관광업계 전문가가 못할 발언도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 명소가 부족하다 틀린 말인가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를 통해 알려져서 수명이 짧다. 틀린 말인가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비자도 면제고 저렴한 가격이다. 틀린 말인가요? 모두 사실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내국 관광보다 외국으로 눈을 돌리잖아요. 이건 그냥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국내 여행을 외면하는 상황인 게 팩트죠. 이 시기 외국인 관광객은 폭등했습니다. 내국인은 안 가고 외국인은 환상을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재방문이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관광공사에 의하면 2022년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율은 4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와본 둘 중 하나는 다시 안 온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수명이 짧다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당사자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분이 이게 한국까지 전해질지 모르고 일본만 축혀승의 실수라면 실수죠. 게다가 자국민들이 한국에서 계속 입국 거부를 당하는데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한국 갈벤 일본 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한국인들 잘 하는 말 있잖아요. 한 트럭 갖다 줘도 안 한다. 태국인들 입장에서는 감정이 무척 상한 거죠. 당시 한국을 방문해서 불쾌한 경험을 했던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 보이콧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에 큰 작심을 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당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한국인의 정서상 전 세계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안티 운동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한국인을 무시하냐, 인종차별 아니냐고 난리를 치고 한동안 불매운동과 비난의 혈안이 되겠죠. 태국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수긍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과 태국은 1980년대 상호협정에 의해 비자가 면제된 국가입니다. 우리가 태국에 갈 때 90일간은 비자가 필요 없듯 태국인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무비자로 90일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국장에서 딱히 인터뷰할 것도 없고 거의 1분 컷으로 그냥 입국입니다. 하지만 태국인이 한국에 오는 것은 매우 까다롭죠. 비자면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KETA라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비자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죠. 허가를 받아 오더라도 수월하게 입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은 태국의 공무원마저도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죠. 뉴스 한번 보실까요? 한국을 방문하려던 태국인 관광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태국 현지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서둘러 해명을 내놓았지만 YTN이 만나본 태국인들은 신분이 확실한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지만 만일을 위해 대사관에서 미리 받아온 비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เปิดดูโทรศัพท์หรือว่าให้เอาหลักฐานอะไรอย่างอื่นที่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ที่เรายื่นให้ตมครับคือมันยังมีบัตรข้าราชการ 뿌라파와디 누원짠 씨도 지난달 황당한 질문을 받고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함께 여행 온 일행의 성은 모두 같은데 왜 혼자만 성이 다르냐는 겁니다. ก็รู้สึกแย่นะคะมันก็อธิบายไม่ถูกอะมันเหมือนแบบว่าเราไปทำความผิดอะไรแล้วแบบเราโดน 민 누원짠 씨 모두 법무부가 설명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 가운데 태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지만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려는 태국인까지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아시아를 통틀어 전자여행 허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없애겠다고 시행한 조치인데 정작 도입 전에 비교해 불법 체류자는 줄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법 체류자는 기존에 일하러 왔다가 기간이 다 됐는데도 숨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런 거죠. 최근 국감을 통해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요. 2023년 태국에서 최소 10,000명이 한국 ETA의 불명확한 승인 기준 탓에 입국을 허가받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 기업 포상 여행객으로 신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행을 허가해주지 않았다죠.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빡쳐요? 안 빡쳐요? 심지어 이미 예약한 항공권과 숙박비도 환불을 못 받아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죠. 저도 예전에 미국에 ESTA를 신청하면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항공, 숙소, 계획 등이 다 꼬이잖아요. 심지어 수수료도 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승인을 받아두고도 현지에서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호감과 환상을 갖고 방문했던 태국 여행객들이 꿈의 나라 한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면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요? 아마 저 같으면 평생 그 나라를 보고 소변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하는 태국인들을 보면 정말 부처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으로서 미안한 감정까지 생깁니다. 물론 법무부 입장에서는 태국인들이 자꾸 불법 체류를 하니까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만 정작